전 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서만철 회장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6부로 나누어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인데, 성경에 감사함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믿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우선 해야 될 것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 첫 선교사님들이 했던 기도문을 우리 함께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조선에 온 첫 선교사님인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이 땅이 정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70대, 80대, 60대 후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산에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뗄감이 없으니까 다 베다 뗐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만 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공주가 충남에 첫 번째 생긴 근대 학교가 공주 영명학교가 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근대 학교입니다. 충청남도라고 하면 오늘날의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를 통틀은 그런 범위 땅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교가 공주 영명학교인데, 충청남도 초대 1대, 2대, 3대 도지사가 다 이 영명학교 출신들입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렇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랬는 땅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선교사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지구상에서 손꼽을 정도로, 끝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난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멀지 않아서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지 정확하게 140년 후인 지금 뒤돌아보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10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20개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가 얼마만큼이나 됐느냐? 1945년 이전에 1884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해방 때까지 1529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냥 왔다가 거쳐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선교한 선교사들입니다. 장기 선교사들이죠.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약 69%, 1059명, 1500명 중에서 영국 13%, 캐나다, 호주, 다른 나라들에서 약 6%씩 이 정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중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집중적으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속 교파별로 보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45%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감리교가 28%였고 침례교나 다른 교단은 약 5%, 6%씩.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옆에 사진은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하던 여의도에서의 사진 모습인데요. 그 선교 100주년 되는 1984년까지는 한국 땅에 선교사가 약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숫자가 작은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미국 선교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도 거의 200년 전부터 해외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 세계로 여러 민족으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이 한국 땅, 조선 땅에는 세계 다른 나라, 어떤 민족보다 보내는 그 선교사 숫자보다 평균 인구 대비 평균치를 내보면 3배 많은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일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만 잘 믿고 그냥 살아왔냐? 그게 아니고 한국은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174개국에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해외 각지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았을 때는 2015년 코로나 오기 직전에 171개국에 27,000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에 있어서는 G2의 국가가 된 것이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있어서 G2의 국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선교에서 G2가 됐으면 경제에서도 문화에서도 G2가 되게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가지 일을 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 조선 땅까지 온 선교사들도 이 3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이 3가지 시설을 복합적인 시설 단지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에다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주 핵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약간 벗어난 곳에 땅을 한 5만 평 내지 10만 평 확보를 합니다.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그만큼 미국과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은 그 선교비를 후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한 5만 평 내지 10만 평 확보를 해서 그 안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남학교 짓고 여학교 따로 하나 짓고.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같이 예배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학교도 물론 남학교 따로 짓고 여학교 따로 짓고 교회 짓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병고침을 위해서 병원 짓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살 수 있는 선교사 주택 6채 7채 이렇게 짓고 또 선교하다 돌아가시는 순교자들을 모실 수 있는 이 순교자 묘지를 그 시설 단지 안에 넣습니다. 그런 거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선교 기지가 되겠죠. 이렇게 복합 시설 단지로 만들어서 선교를 했는데 이 지도는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1932년 현재 지금부터 약 90년 전이죠. 약 지금부터 90년 전에 전국이라고 하면 남한 북한 다 통틀은 겁니다. 1932년 현재니까 전국에 그 선교 기지가 있던 분포 지도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지도인데 다 도시 이름을 영어로 다 써놨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면 공주라고 써있죠. 공주에도 그 선교 기지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미션 스테이션이 1932년 현대 전국에 37군데 있었습니다. 그 37군데 도시에 그런 대규모 선교 기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남한 지역에 23군데,
북한 지역에 11군데, 우리 동포들이 살던 만주 지역에 3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25를 거치고 또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거치면서 교회도 사정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씩 팔고 이래서 또 헐리고 거기에 집 짓고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 미션 스테이션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개 도시, 다행히 공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목포, 순천, 대구 이렇게 8개 도시에 있는 선교기지가 그래도 옛날 모습의 한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전 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서만철 회장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6부로 나누어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양협정과 사이리시 선교산의에 대하여 이어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서로 이렇게 3,000명씩 이 조선 땅에 와서 서로 각자 경쟁하면서 각계전투 형태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사이에 이 선교 지역을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자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예양협정이라고 그래요. 1905년에 시작해서 1909년에 이제 마무리돼서 지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이 지도는 어느 지역을 어느 교단이 맡아서 할 것인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에게는 서울과 경북과 황해도, 평안도 이런 데를 맡아서 하고 미국 남쪽에서 온 장로교회는 역시 남쪽인 따뜻한 지역인 전라도 쪽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전라북도, 남도 이런 데를 맡아서 했고 캐나다에서 온 장로교회는 추운 데서 왔으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추운 곳인 함경도를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호주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쪽 경남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경남 부산을 맡아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협정이 잘 돼서 처음에는 이 협정 되기 전에 이제 서로 각자 선교하던 지역이 이제 혼재했으니까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감리교 구역으로 협정이 맺어졌는데 실제 거기 장로교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인들을 그냥 바로 다른 교단으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 하시는 분들은 이 선교지 분할과 교인 교환 요거는 아주 한국 초기 교회사의 아주 빛나는 그런 연합정신이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상 아주 위대한 신앙 표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포함한 충청남도는 감리교 선교 구역이 됐는데 장로교인 여러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는 이제 실제로는 1896년에 지금부터 128년 전에 침례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다니던 침례교회인데 공주 침례교 지금 공주 꿈의교회인데 거기가 먼저 들어왔지만 침례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의 교단 차원에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교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선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철수를 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넓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 침례교회 본산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공주 꿈의 교회입니다. 역사성 있는 교회고요. 오늘은 이제 선교기지 위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기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지금 감리교 선교기지였던 영명동산, 지금 공주 영명중고등학교가 있는 그 영명동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영명동산에 한 채 남아있는 선교사 사택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충남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집인데 이런 집들이
공주 영명동산에 약 6채, 7채 정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다 헐려나가고 요거 한 채 지금 딱 남았습니다. 아주 지금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공주 제일교회. 그래서 이 공주 기독교 박물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지금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명동산에는 이렇게 선교사 묘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주 지역을 또 충남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다 순교하신 분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선교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묘지가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한 4년 전에 뉴욕 타임스에서 벌써 6년 전이네요. 2018년 2월 달에 뉴욕 타임스, 미국의 아주 가장 큰 신문사죠. 세계적인 신문사인데 뉴욕 타임스에서 유관순의 얼굴이 딱 떴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Overlooked No More,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유관순, a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who defied Japanese rule. 에서 일본 통치를 거부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라는 제목으로 유관순의 얼굴을 뉴욕타임스에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뉴욕타임스가 이 해가 창간한 지 150주년 되는 해인데 그동안 뉴욕타임스 부고난에는 백인 위주로, 남성 위주로 부고난을 채웠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고난에 백인 위주가 아니고 또 남성 위주가 아니고 여성도 다른 민족도 이 지도자 레벨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싣겠다는 의미로 유관순을 이렇게 실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관순 열사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개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앨리스 제이 해먼 샤프, 앨리스 샤프 선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공주에서. 바로 유관순을 제일 먼저 13살 때 유관순을 데려다가 이 영명여학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치고 워낙 또 장래가 촉망되고 하니까 이화 학당으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장학금을 마련해서 편입을 시켜준 것입니다. 공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조금 창피하지만 불과 한 10년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이런 일에 관여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남편하고 둘이 공주 선교기지 책임자로 내려왔다가 남편은 공주에 온 지 6개월 안 돼서 순교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논산 지역으로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판에서 진눈깨비를 만났는데 진눈깨비는 눈하고 비하고 섞여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에 젖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있는 조그만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마침 상여집이었어요. 상여집은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가는 그 나무 틀이 상여잖아요. 그 전날 발진티푸스로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갔던 상여였는데 그거를 알록달록하게 단청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모르고 그걸 만지는 거야. 맞았다가 거기서 병들이 얼마 붙어서 4개월 있다가 알타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정말 하나님 뜻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그 뜻도 못 펼쳐보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거잖아요. 정말 그 뜻이 너무 깊고 넓고 높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는 그 부인 선교사는 앨리스 샤프는 한국 이름은 사에리시 선교사예요. 샤프를 사시로 표현하고 앨리스를 에리시로 표현해서 사에리시 선교사인데 이 남편 묘비를 붙들고 서 있는 이 사진을 제가 미국 고문서 도서관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공주에서 이 남편 묘는 지금 공주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39년을 한국에 남아서 서울에서 3년, 공주에서 36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유관순도 키워내고 또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도 키워냈어요. 전밀라라는 여성 목사도 키워내고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키워냈는데 여기서 이제 39년을 선교하고 만 69세, 70세의 나이에 은퇴하셔가지고 미국의 LA 부근에 페사데나라고 있는데 페사데나 은퇴 선교사들 요양원에서 30년을 더 사시다가 101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전해에 100세 잔치를 한 100세 파티를 한 그 기사가 그 지역 신문에 났어요. 그때 그걸 스크랩했는데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Congratulated letters from Governor Reagan.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레이건이었어요. 레이건 주지사.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레이건 대통령. 주지사로부터 축하 편지를 받았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프레지던트 닉슨, 그때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축하 편지를 받았어요. 그 축하 편지를 받게 된 원인이 공주에서 그렇게 남편까지 잃어가면서 선교를 했던 그 일 때문에 주지사와 대통령과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축하 편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참 감사함을 표시하고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공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도 몰랐어요. 공주대학교에서 교수를 30년 했지만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불과 한 7, 8년 전에야 이런 일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여하튼 늦게라도 이렇게 발견해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분의 묘소입니다. 그 페사데나 교회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납골당 묘소인데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천정에 천정화도 있고 벽화도 있고 아주 갤러리 미술관 수준의 묘소인데 여기에 함께 모셔져 있고 이 꽃이 두 송이가 있는데 한 송이는 그분의 수제자였던 이 공주 영명학교 출신이며 세브란스 간호학대학을 졸업했던 아주 한국 간호학계를 만들어냈던 그런 인물이 박한나 권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 묘소를 방문해서 수십 년 만에 그분이 스승님 묘소에다 꽃을 한 송이 바쳤고 오른쪽 꽃은 제가 이분이 39년을 바쳐서 선교했던 공주를 대표해서 꽃을 한 송이 바친 그런 꽃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샤프 선교사의 묘소가 이렇게 남아있고 공주 영명학교에는 지금 사에리시 선교 기념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영명학교 안에. 그 사씨는 샤프고 에리시는 앨리스를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그 뜻도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표현입니다. 사랑의 자, 이치 이자, 베풀 시자를 썼습니다. 사랑의 이치를 베푸는 사람. 아주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공주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공주의 영명여학교를 만들어서 명선여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칠 때 학생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자기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이때 이북에서 이런 학교를 마련해서 만들어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하면 이북 아이들은 옷이 그래도 상당히 깨끗해요. 근데 공주는 그래도 충남에서는 제일 잘 살았다는 도시의 여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정말 지금 보면 꾀죄죄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학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할머니나 증조할머니 정도 되리라고 보여요. 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증조할머니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때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만들어서 여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러 다니면 잘 사는 집이나 양반집에는 딸을 안 내줬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조신하게 있다가 남 집에 시집 가서 아이 잘 낳아주고 이게 여성의 임무고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돈 있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이런 집에서는 딸들 안 내줬어요. 그냥
먹을 게 없고 어려운 집에서 이렇게 크나 저렇게 크나 마찬가지인데 에이 데려가서 하면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딸을 내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려고 출석부를 만들고 학적부를 만들려고 하면 이름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맨 말년이 딸은 마지막 태어나라 해서 말년이야. 이런 식으로 그 광주 선교기지에서 일생을 바쳤던 서서평 선교사가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 영어도 나왔죠.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한국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50명도 안 됐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100년 전 우리 땅이 그런 땅이었구나. 남녀 평등을 논하기 전에 이름조차를 안 지어서 줬다는 것은 이게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여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성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남학교 하나 지면 그 다음 해에 그 옆에다가 여학교를 꼭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는 남학교를 줬고 여자 선교사 사리 선교사는 영명 여학교를 지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통합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정말 근대 여성 교육의 어머니였어요. 이렇게 불러도 아무 손상이 없어요. 충남 전역에 여학교하고 유치원을 20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깜짝 놀랄 일이죠. 물론 오늘날과 같은 뭐 콘크리트로 4층, 5층 번듯하게 지은 그런 집 아니에요. 잘해야 초가집 한 칸을 사거나 그것도 돈이 없으면 방 한 칸을 빌려서 그냥 인근에 여학생 몇 명 데려다가 시작한 그런 학교였지만 여하튼 각 도시에다가 20군데에다가 이 유치원과 여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주 사람들은 이런 유치원을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어떤 장모님은 유치원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공주 중앙교회 유치원 다니셨던 장모님 어디 계세요?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학력이 대단한 학력이에요.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는데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유관순 열사의 첫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첫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을 스승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이 13살 유관순, 13살 때 공주에 왔으니까 13살 유관순 또 사이리스 선교사, 그 순교하신 남편 이 세 분을 한 가족으로 해서 동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세울 때 수많은 분들이 기념 예배도 하고 동상 제막식을 했는데 이런 일에 이 중앙장로교회 최범수 장로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은 섬기는 마음이 너무 크셔갖고 앞에 잘 나타나려고 하시질 않아요. 앞으로 오시라 그래도 항상 뒤로 가시고 여기서도 최 장로님이 요 가운데 마이크 잡고 지금 사회 보고 계십니다. 어딘가에.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동상입니다. 혹시 이 동상 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동상이에요. 여기 공주의 이 기사가 전국으로 많이 나가서 공주 선교 유적지로 순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소는 기념사진 찍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13살 유관순, 오른쪽에 사이리 선교사, 저 뒤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남편 되시는 샤프 선교사님입니다. 이때 이 행사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모금해서 했는데 미국에서 1억 8천만 원을 보내고 한국에서 1억 7천만 원을 헌금해서 이런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뒤 석판에 헌금하신 분들을 다 한 분 한 분 다 새겼어요. 5만 원 내신 분도 새기고 1억 원 내신 분도 새기고 왼쪽에는 미국 오른쪽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5달러 내신 분도 같은 크기로, 3만 달러 내신 분도 같은 크기로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마음이 대단히 착하신 분은 공주중앙장로교회 김진영 목사님 이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김진영 목사님께 도와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전국지 동아일보에 동상으로 만난 유관순과 멘토 사해리 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고, 사해리 선교사님은 그거보다 90년 전인 1930년 동아일보에 한번 기사로 실렸어요. 사진과 함께. 30여 년을 하루같이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고 교육기관을 실로 11개소를 운영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목에다가. 왜 아까는 20개라더니 여기는 11개냐. 이때는 30년 됐을 때고 더 9년 더 하면서 9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20개의 여학교 교육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 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또 최범수 장로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느끼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뒷이야기를 하려면 저한테 한 2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40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다음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샤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미국에서는 선교 본부를 바로 열었는데 누군가 책임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다가 수소문해서 이 윌리엄스 선교사라는 그때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4학년이었는데 그 부인은 역시 동급생이었어요. 콜로라도 덴버 대학에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요 24살, 23살 졸업 때의 학사모 쓴 사진입니다. 요런 모습 때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왔어요. 공주에 와서 34년을 영명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57세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스파이 노릇된다 해서 다 쫓아냈어요. 쫓겨날 때의 사진입니다. 34년. 말이 그렇지 34년, 한참 젊을 때 34년, 인생의 황금기 34년을 이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5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 2은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딸이 8살 때 제일 예쁜 나이에 8살에 하늘나라로 떠나서 지금 공주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런 걸 메모로 다 남긴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윌리엄스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은 우리암이에요. 윌리엄스 이렇게 샤프 하면 조선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꼭 한국 이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윌리엄스 선교사는 발음도 비슷하게 또 우리암 이렇게 우씨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우씨를 따서 우리암 이렇게 했는데 영명학교 졸업생들과 또 공주의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동상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흉상. 그 흉상 제막식 때의 사진이에요. 1938년, 9년 요때의 사진인데 요때 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고 그 옆에 그 어린 조그만 아이가 그 막내 아들이에요. 규복이라는 아이였는데 귀복이에요. 귀한 늦동이다, 복동이다 그래서 이름이 귀복이었는데 영어 이름은 라버시고 얘가 저보다 물론 나이는 더 많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8살이니까 이제 얘라고 부를게요. 얘가 요때의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 진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요때 한국에 있을 때 인도 쫓겨나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를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죽기 전에 한 3년 전에.
죽기 3년 전에 그렇게 보내놨는데 그 이메일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 아버지 동상에 대해서 써놨어요. 아버지 흉상은 일본 놈들이 떼다가 대포 만드는 데 썼고 녹여가지고 대포 만드는 데 썼고 그 흉상을 받치고 있는 이 하얀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 안에는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일본 경찰은 그걸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너한테만 한다. 이렇게 적어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니 저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지. 뭐 독립군들이 쓰던 총이라도 한 자루 들어있다는 얘기가. 궁금해서 그걸 수소문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요 8살짜리 요 아들, 그 비밀 편지를 보냈던 요 아들이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덴버로 비행기 타고 막 눈 속에 갔는데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왔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자료, 유물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이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윌리엄 선교사가 빨간 볼펜으로 직접 적은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흉상 부분은 떼다가 일본 애들이 무기 만드는 데 썼고 그 안에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요 받침대 안에 넣었는데 33개의 돌을 잘 깎아서 넣은 이유는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33개의 돌을 깎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근데 어린애는 그걸 몰랐지, 그런 것까지는. 이 어른들이 뭐 수근수근 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말만 들었지. 어린애가 알 정도면 밖에 다 소문나지. 그러니까. 야, 이게 빨간 볼펜으로 이 양반이 지금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어요. 33개 돌을 적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이런 윌리엄 선교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교육자가 정말 저런 마음으로 우리 이 선배들을 교육을 시켰구나.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는 공주에 사시면서 천안 지역 감리사도 했는데 이제 감리교 쪽에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분을 이제 감리사라고 하는데 그때 천안의 병천에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아우네 장터 현황에 대해서 조선 사람은 누구도 이거를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다 감시가 엄중하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 회의에 가서 아우네 장터에 있었던 그 현황을 그대로 보고해 놓은 자료가 지금 이 영문 자료로 역사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4월 1일 시장에서 큰 시위가 있었는데 헌병이 총을 쏴서 20명이 죽었다. 20명 넘게. 그 가운데 3명이 교회 사람이었는데 한 기독교 가족의 피해는 심각했다. 부모는 거기서 현장에서 모두 죽었고 사망했고 그 딸은 감옥에 가서 3년 징역형에 처해졌고 큰아들은 그러니까 유관순 오빠죠. 큰오빠죠. 큰아들은 공주 영미학교를 다녔는데 공주에서 체포돼가지고 두 어린 자식은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이 윌리엄 선교사가. 아우네 장터 운동에 대해서 일본 계통의 보고 말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중한 자료입니까? 이런 일을 윌리엄 선교사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서 인도에 가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도에서 한국 광복군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광복군이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이 인도에서 광복군이 있었다는 얘기냐. 광복군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지만 일본하고 전선이 형성되는 데는 명분을 위해서 몇십 명씩 보냈어요. 그때 영국에는 인도에는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영국군 사령부에 중국에 있는 광복군에서 몇십 명 보낸 거예요. 이때 버마에서 오늘날 미얀마죠. 미얀마에서 일본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인면 전구 공작대예요. 인은 인도고 면은 버마예요. 오늘날 미얀마. 거기서 전쟁이 더 벌어졌는데 광복군들은 일본말로 오고 가는 그런 그 무전이나 이걸 다 듣잖아요. 다 들어서 이걸 파악하는데 이걸 영국군 사령부에 보고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영어를 어떻게 영어를 하겠어? 그래서 그 대원들을 영어 교육을 이 윌리엄 선교사가 인도로 가 있어서 여기서 쫓겨나서 인도로 가 있으면서 영어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역사가들이 파악을 해서 논문까지 낸 거죠.
이번 4부에서는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 초청 행사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넘치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 후손을 27명을 재작년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12일 동안 11박 12일 동안 각종 행사도 하고 또 부산도 가고 부산에서 코로나 마지막 연도에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가 전국에서 3,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이분들을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이야 이런 감사 행사가 벌어지는 그 행사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행사였다. 이런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주에 선교를 해서 공주에서 34년 선교했던 윌리엄스 선교사의 후손들인데 미국 전역에서 12개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미국이 워낙 넓고 12개 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로 그 전날 저녁 다 모이게 해서 호텔에서 하루 재우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이렇게 한국으로 모셔서 11박 12일 동안 감사 행사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먼저 굿TV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광복 선교사를 아십니까? 한국 이름을 가진 부자지간의 두 미국 선교사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 인재 양성과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선교사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는 보훈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국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미국에서 온 손님들이 기쁘게 손을 흔듭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한국 측도 환영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반깁니다. 지난 12일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는 미국 출신 프랭크 윌리엄스, 한국 이름 우리암과 그 맏아들 조지 윌리엄스, 우광복 선교사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두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공주의정부 기독실업인회 등 5개 단체가 후손 초청 행사를 2년 전부터 계획해 마련한 겁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는 1900년대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우리암은 충남 공주 영명학교를 세워 유관순 열사 등 애국지사를 길러냈으며 우광복은 미 군정 당시 기독교인 요직 발탁에 기여했습니다. 뜻을 좀 길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훌륭한 과거의 이런 기록들을 저희가 좀 재조명하고 발굴해서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이걸 통해서 한번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날 공항에선 10분가량 이들을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을 찾은 선교사 후손들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있는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On behalf of my entire family, we're honored to be here. Thank you for inviting us. 이번 보훈 행사로 미국 12개 도시에 흩어져 살던 선교사 가족 27명이 한국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우리암 선교사의 4, 5대 손, 우광복 선교사의 3, 4대 손입니다. 후손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고 과거 선교사의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접촉했던 자료들을 좀 찾으니까 10여 년 전에 어떤 흔적이 있으시더라고요. 큰 손녀 되시는 에밀리를 접촉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후손분들의 연락처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 측은 12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다양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선교사 후손들은 충남 공주와 서울, 경기 파주 등을 찾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후손 방안은 선조들이 한국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인들에겐 한국 복음화의 추석을 닦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어서 CTS 뉴스 한 컷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며 후손들을 초청한 감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헌신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후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George Delaney Williams from Richmond, Virginia. And I'm the grandson of George Zer Williams and the great-grandson of Franklin Earl Cranston Williams and Alice.
Well, the purpose was when Mike Sue had called us to tell us about this trip. I know all of us were excited to find out more about our ancestors and what the gifts they gave to Korea. We've heard about Korea our whole lives because I think my grandfather's greatest memory was being born and raised in Korea. He did not brag about the things he did here, so we were all very anxious to find out what was done here and how he accomplished it. And we were also very proud to find out many things we had not known before. So we were so grateful to be invited. Well, Franklin died 3 years before I was born, but I was very, very happy that I got to meet Alice. I was 9 years old and we had dinner with her in Glendale, California. And she was just such a delightful, sweet lady. Very kind, always smiling. I only got to meet her once, but it was a very valuable dinner, even at 9 years old. George was my grandfather, who I knew very well. I was 28 when he passed away, and we got to spend a lot of time with him, whether he was visiting us on the East Coast in Maryland or whether we went to San Francisco to visit him. But we got to see a lot of each other, and again, he always told us that he was Korean first and American second. You know, what I remember the most and what's in my heart the most really has little more to do with the people than with the buildings and with the things we've seen.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been so gracious and so beautiful and happy and welcoming. It's just been an incredible life-changing experience, I think, for each of us. The school, the statue, the grounds, wonderful, and I know that it enriches a lot of children and people's lives. But I think it's the gra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that I will take with me and always feel that I'm a part of South Korea because of you. Well, I think that we've all together decided that we'd like to help with the research. Any bits and scraps and things we have at home that might be helpful, we'll send over to help further the exploration and the study of the Williams family. I feel that we all want to and feel like we're part of the Williams Foundation. And I know that we'd like to continue to grow that. There are several family members that were not able to come, and to share with them the things that we've experienced. I think that a whole treasure trove of items and things that we uncover might help for the study that you all are conducting and Mr. Sue. And I think that whatever we can do to help that, I think we have no problem with giving you everything we have because you have given us everything you have. 우리아 무광복 선교사 후손을 만나봤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업적을 잊지 않고 후대에까지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는 20여 년 전에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셨던 조재원 교수님이 그 선교사 묘지에 가셨다가 보고서 지은 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서 이것도 참 조합이 잘 된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참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싶지 않나요? 보내주고 싶죠? 이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는 카톡방에 다 퍼날라서 공주의 선교 기지를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주에 찾아오도록 핸드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돋보기 표시되어 있는 검색에서 선교 유적 TV, TV는 영어 스펠링으로 선교 유적 TV 치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유튜브 가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알죠? 상식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그 한 3번째쯤에 그 검정 화면으로 돼 있으면서 지금 보셨던 그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눌러서 여러분들한테로 카톡으로 보내놓고 그 카톡을 여러분 아는 카톡방에 다 좀 퍼날려 주세요. 그래야 공주의 선교기지가 널리 알려지고 또 공주를 찾아오는 발길들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이렇게 기도가 된 편지, 또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 공주가 키운 유관순과 공주 여성 독립운동가, 이런 3가지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꼭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의 선교 유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서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 한 사람한테 5권 이상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권 좀 갖다가 여러분들 친지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공주 선교 기독교 유적, 그 당시에 있던 이 집들이 안타깝게도 다 흘려나갔어요. 다 흘려나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집은 유관순이 실제로 살던 집이에요. 충청남도 최초의 서양집이고 의미 있는 이런 집을 복원합시다. 그리고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사시던 집 복원합시다.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에다 진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해서 충남 근대 교육박물관으로 합시다. 이거를 공주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주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사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맥 닿는 대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표는 큰 힘이 됩니다. 5부에서는 부산에서 열린 48차 12MC 한국대회에서 서만철 회장의 명연설입니다.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연구했던 학자이셨던 서만철 공주대 전 총장님, 지금은 기독교 선교유적 연구회장으로 애쓰시고 계신데 나오셔서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이 12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 10여 분 정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반갑다고 할 때 반자는 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밤에 빛을 발하는 곤충을 반딧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별빛이 반짝반짝한다, 이렇게 해서 반자는 빛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이다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다 인사를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을 본 듯이 이런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사업에서 만나는 커스터머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듯이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온 개신교 선교사는 3,000명, 정확하게 2,956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예수님께 하신 사역이 병 고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그런 3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그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학교를 세우시고 또 병원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님도 그러한 공주에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암 선교사님은 1906년에 콜로라도 덴버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같이 동시에 졸업하고 바로 6월달에 1906년 6월달에 졸업하고 7월달에 결혼하고 8월달에 배 타서 9월 29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이 두 분이 1906년에 졸업할 때 공부하던 그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한국에서 나온 맏아들도 그 대학을 다녔고 한국에 와서 영명고등학교를 세워서 졸업시킨 초대 충청남도 지사가 되는 황인식 도지사도 1920년대 이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34년간 공주 영명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가정적으로 그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모두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2명은 풍토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여자 어린아이가 8살에 아깝게도 하늘나라로 간 올리브라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무덤이 지금 공주 선교사 묘역에 지금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가 우광복입니다. 바로 일제하에서, 일제 앞정에서 시달리는 한국이 빨리 해방을 찾으라는 의미로 광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광복은 14살까지 아버지 학교 공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 대한민국이 해방됐다는 소문을 듣자 해군 군의관으로 자기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다시 찾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미 군정을 위해서 1만 명의 미군이 상륙하는 그 현장 상륙부대가 환영 나온 조선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통역을 바로 합니다. 왜 본인이 거기 현장에 있었냐? 군의관이기 때문에 보건 상태가 먼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둣가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집, 제물포에서 1907년 4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 제물포 부둣가에 있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선교사 집을 먼저 갔다 오는 길에 육군 상륙부대와 미군 상륙부대와 조선에서 환영 나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바로 통역을 해서 해결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륙부대장 하트먼 중령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34년 동안 충남 공주에서 영명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일본에서 쫓겨나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나는 바로 저 언덕 위에 저 집에서 태어나서 14살까지 이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지 사령관한테 보고가 되고 그 다음 날로 우광복은 해군 군의관을 떠나서 하지 사령관의 특별 통역관, 실제로는 실제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24살, 23살의 앞날이 창창한 그 대학생 부부가 한국에서 34년 선교를 하고 일제에 의해서 쫓겨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 34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우광복은 특별히 제물포에서 태어난 이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미 군정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3개월 동안 한국에서 근무합니다. 3개월 동안 뭘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미 군정 하지의 그 통치 기간 동안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상륙 당시에 미군 1만 명이 상륙하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우광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는가? 얼마나 정신 없었으면 그렇겠습니까? 8.15 일본 왕이 그 항복 선언을 하고 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1만 명을 그 추설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제물포에 들어온 것이 9월 8일이었습니다. 1945년 9월 8일. 특히 우광복이 한 일 중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해방돼서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여운형이 주도가 돼서 공산당 재건 세력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게 상륙부대가 도착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 건준위에서 공산당 재건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수립 선포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이라는 단체입니다. 우광복이 와서 보니까 한국말은 우광복밖에 못하니까 사령관이든 장군이든 아무도 무슨 내용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판에서. 우광복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회단체가 나라 국자를 붙여서 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령관한테 보고해서 빨리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이 남한 땅에서 유일한 정부는 미군 정부밖에 없다, 이 사실을 포고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포고문을 누가 쓰겠습니까? 한국말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우광복이 포고문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포고문을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 포고문은 너무 내용이 격렬하고 말이 조선의 예의 범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를 하는 기자들한테 우광복은 도대체 기자들이 되먹지가 않았다, 배운 바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너희들이 하는 그 신문들이란 것은 전부 급진 좌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에서도 빨리 신문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각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 단체는 해체하거나 이름을 바꿔라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국 조직으로 갇혀있던 인민위원회,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름부터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더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우광복이 와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30%,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43%,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자는 여론이고 민주주의로 가자는 여론은 30%도 안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식인 사회에서조차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때는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광복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소련 볼케비시 혁명을 일으키면서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는 모습을 본 우광복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든 아무리 좋은 정치든 아무리 좋은 철학이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광복은 그 점을 봤던 것입니다. 바로 여운형이 지금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들과 악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군 군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정부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중도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중도 정부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운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판에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은 우파고 박헌영은 완전 좌파고 중도 세력이 김규식과 여운형이었는데 김규식은 중도 우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특히 미군 본토 정부는 여운형에게 포커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광복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 밑에 있는 인민위원회라는 것들이 전부 다 빨갱이 총잡이들이 모임이지 이게 무슨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무슨 나라 국자를 붙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단체를 와해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와해를 시켜놓고 이제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다시 본국으로 가는데, 본국으로 가기 전에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버지 윌리엄스, 영명중고등학교를 세웠던 그 아버지를 초청해서 미 군정에서 고문 역할을 하게 해놓고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미 군정의 초창기에 일할 고위직 한국 사람 50명을 뽑는데 그 중에 35명을 크리스찬으로 우광복이 천거를 합니다. 네. 그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조병옥 박사,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조병옥 박사는
윌리엄스 선교사가 영명학교 가르친 2회 졸업생인데 미국의 그 당시에 1920년대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인재입니다. 그분이 우광복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경무국장, 치안 책임을 지는 경무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우광복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주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수제자였던 황인식 선생을 서울로 불러올리는 일이었어요. 황인식을 불러올려서 나의 삼촌이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시키면서 인사를 책임지는 아놀드 장군의 고문으로 앉힙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2달 동안 이 한국인들 중에서 미군 정부에서 들어와서 일할 50명의 인선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2달 동안 그런 인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을 뽑았고 35명을 크리스찬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광복은 자기 임무를 다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리, 바로 하지 사령관의 입이 될 통역 자리에 누구를 추천하고 가냐? 바로 가운데 있는 이묘묵이라는 인물을 추천하고 갑니다. 이묘묵은 영명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보스턴 대학 철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 당시 친미 엘리트 그룹들이 미 군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고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건국 준비를 다하고 모든 제도를 만들 때 있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방해 작업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군대에서도 군목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광복이 추천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조병옥이 하지사령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 남한만의 반공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결과 8.15 1948년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장경제 체제가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스 선교사 3.1운동 아우네 만세 운동을 공식 보고한 사람입니다. 일본 경찰이 겁나서 아무도 입 못 대고 있을 때 공식적으로 서울 연해 선교사회에 가서 천안 아운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헌병이 쏜 총에 즉사했고 유관순은 감옥에 갔고 오빠도 만세운동하다 공주에서 만세운동하다 감옥에 가 있고 어린 두 동생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놓은 기록이 역사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자기 동상을 세웠습니다. 너무 제자들이 감사해서 그 동상은 일본 사람들이 떼다가 대포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 받침은 그 안에 33개의 돌을 싸서 받침을 만들었는데 33개를 쌌던 이유는 바로 독립선언서에 1919년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6개월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후손 초청 작업을 하면서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분석해서 하면서 이번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교육을 시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넣은 우리암 우광복 이야기가 어제 8월 15일 날 발간됐습니다. 8.15 기념해서 오늘 2층 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10권씩 사서 주변에 나누십시오. 복을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난 의정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일을 하면서 의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랬어요. 이성복 회장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이성복 회장님이 얼마나 파쇼인지 말이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 안 한 게 미국 가 있는데 거기 후손들 만나서 데려오라 이거야. 몇 명 데려갈 거야. 온다는 사람 다 데려오래. 돈은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이 마스크 투명 마스크 쓰고 후손들 만나러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동안
이 차가운 머리로만 이런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의정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됐고 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손들을 만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암 선교사님이 교장이 살던 집이 공주에 있었습니다. 아깝게도 지금은 없지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복원해서 우리암 우광복 기념관을 만들자. 지금 미국 역사, 미 군정 역사 3년도 대한민국 역사인데 그 역사를 가르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고 역사학자들은 그걸 부정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 여기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후손들은 지금 그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내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아마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표는 큰 힘이 됩니다. 6부 최종본에서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일꾼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상과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추진하는 선교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광복군 교육도 시켰고 또 한국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보훈부에 훈장을 신청해서 작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후손 12명을 초청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국 포장을 이렇게 수훈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건국 포장증입니다. 그분 아들 우광복인데 우광복은 이 공주 영명학교에서 14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콜로라도 할아버지 밑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한국이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해군 군의관으로 가서 자원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진주하는 미 해군 군의관으로 왔어요. 군의관으로 왔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하지 사령관의 그 보좌관으로 의사인데 정책 보좌관으로 정치 고문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비서실장 역할을 합니다. 우광복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그 기사가 조선일보 작년 12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났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훈부에 훈장도 신청하고 그러는데 조선일보에서 작년 연말에 났는데 제목이 뭐냐면 1945년 해방되던 해 미 해군 소령 윌리엄스의 인맥 채용이 현대 한국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화여자대학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의 평입니다. 공주에서 영명학교에서 공부했던 우광복이 그 아들 이름을 한국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일본에서 독립을 쟁취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 광복아 밥 먹자 이렇게 부르면 광복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거기에는 뭘 담고 있어요? 빨리 조선이 해방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를 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우광복이 바로 이 소령 윌리엄스가 누구냐면 우광복이에요. 첫째 아들 우광복이고 그 우광복의 묘가 지금 공주 영명동산에 있습니다. 우광복은 이 조선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의사니까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는데 의사도 아주 유명한 암 전문이에요. 미국의 병리학 교수의 미국 병원의 병리학 분야의 미국 표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안타깝게 암살됐을 때 검시관 의사가 2명 들어갔는데 2명 들어간 중에 1명이 이 우광복이에요. 미국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인데 이런 사람이 실력자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87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나 어릴 때 공부하던 그 영명동산 8살에 죽은 내 여동생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해서 여기 와서 묻혔습니다. 얼마나 한국을
살아냈으면 자기 죽을 때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겠어. 여기 와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영명동산의 선교사 묘지입니다. 우리 공주에 있는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아끼고 거기를 문화재로 만들고 많은 순례객들이 오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충남 공주 영명 동산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에서 만난 특이한 무덤은 의사인 조지 윌리엄스 박사의 묘이다. 그는 공주에서 1906년부터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34년간 영명학교 교장으로 교육에 헌신하여 오늘의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를 일구어낸 프랭클린 윌리엄스,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의 맏아들이기도 하다. 그의 한국 이름은 우광복이다. 우광복. 그는 제물포항 부둣가 언덕에 있는 검은 지붕 붉은 벽돌집에서 1907년 4월 7일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태어난 광복의 형제들은 모두 5으로 광복이 맏아들이었으며 그중 올리브와 월이 각각 8살과 2살에 세상을 떠나고 남자 형제만 3명이 생존하였다. 우광복은 인천을 떠나 14살까지 공주 영명학교에서 수학한 후 15살에 광복이 미국으로 돌아가 고향인 콜로라도 덴버의 친할머니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사가 되기 위하여 덴버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 1928년부터 1931년 기간 동안 콜로라도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수학하였다. 그의 아버지 우리함은 누구인가? 우리함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우리함이라는 한국 이름을 썼다. 1906년 미국 덴버 대학을 졸업한 후 23세 약관의 나이로 부인 우에리사와 함께 내한해서 공주 영명학교, 지금의 공주 영명고등학교를 세워 35년간 그곳에서 일하였다. 우리암 선교사는 영명학당 설립 이념 4가지 중에 나라와 결의를 위한 애국자 양성을 2번째 교훈으로 넣을 정도로 민족 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족 교육에 열을 올려 충남의 3.1 독립운동은 그의 제자들과 영명학당 교사들이 주도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3.1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도 이곳 영명학교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았다. 민족교육에 힘썼던 우리함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가 광복 후 메가더 사령관 추천으로 미군정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입국해 건국 초기 농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암 선교사는 1940년 11월 일제에 의해 추방된 후 또다시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으며 특히 영국군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던 광복군 인면 전구 공작대의 교육에도 참여하였다. 윌리엄스 선교사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일생과 생명을 이 땅에 바친 선교 사역을 169통의 편지로 남겼다. 이들 편지 속에는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물론 고난과 희생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 역사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윌리엄스 부부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였다. 그들의 큰아들 조지의 한국 이름이 광복이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광복을 맞은 한국 땅에 다시, 그것도
중앙정부기관의 요직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금이 환영한 그였다. 광복은 본래 해군 군의관이었으나 그런 그가 뛰어난 한국어 실력으로 우연히 발탁되어 하지 사령관 보좌관으로 특채되어 군정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기에 이른다.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는 당시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농업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필요한 인재 50명 중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영명고 출신인 조병옥 박사를 비롯해 영명고를 졸업한 걸출한 인재들을 미군정에 천거하는 데도 힘썼다. 우광복은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승만이 가장 먼저 입국하도록 도왔으며 결과적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한 숨은 공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복은 죽음에 임박해서 어릴 때 뛰어놀던 한국의 그 공주 영명동산 8살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평생 잊을 수 없던 누이 동생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여 지금 공주 영명동산의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하루빨리 일제로부터 광복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광복이라 지었던 아버지 윌리엄스 선교사의 한국 사랑과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한국 사랑을 실천한 아들 광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2021년 9월 16일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독교 실업인회인 CBMC 의정부 지회, CBMC 충남연합회, CBMC 공주지회,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정연구회 및 학교법인 영명학원의 대표자들과 공주의 기독교계 인사 및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일이었다. 우리암 선교사와 그 아들 우광복이 미국으로 귀국한 지 73년, 또 그들 부자가 소천한 지 각각 59년과 27년이 지나서야 그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기념사업을 시작하고자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이렇게 기도가 된 편지, 또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 공주가 키운 유관순과 공주 여성 독립운동가, 이런 3가지 책을 제가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꼭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의 선교 유적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가서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 한 사람한테 5권 이상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번 좀 갖다가 여러분들 친지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공주 선교 기독교 유적, 그 당시에 있던 이 집들이 안타깝게도 다 흘려나갔어요. 다 흘려나가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집은 유관순이 실제로 살던 집이에요. 충청남도 최초의 서양집이고 의미 있는 이런 집을 복원합시다. 그리고 우리암 우광복 선교사 사시던 집 복원합시다.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에다 지은 그 건물을 다시 복원해서 충남 근대교육박물관으로 합시다. 이거를 공주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주 기독교 선교유적 성역화 사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맥 닿는 대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번째 사례인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유적, 공주를 포함해서 한국의 선교유적, 아까 말씀드린 8개 도시에 있는 선교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져가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선교유적이 왜 세계유산이 돼야 되냐? 동서문화교류의 거점이었다. 서양 근대 문명, 선진 문명이 조선 땅에 들어온 동서문화교류의 거점이었다. 일반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다음에 교세 성장률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한국의 전 국민의 25%까지 성장한. 그리고
다시 그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로 다시 우리는 선교사를 2만 3천 명이나 파송해서 기독교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 또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 반상제도 타파, 남녀평등 사상을 실천한 교육 현장입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꿔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자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에서 그 역대 도지사 사진이 다 붙어있는 그 전라남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전라남도 목사님들 250분을 모시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남도의 기독교 문화유산 가지고 학술회의를 우리가 주관을 했습니다. 한국선교유전연구에서. 또 그 이외에도 전라북도에서 하고 공주에서도 하고 충청북도 청주에서도 하고 전라남도 순천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지난 8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문화재청에서 2021년 연말에 발표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세계유산이 되려면 우선 잠정 목록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잠정 목록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1년에 하나씩밖에 신청할 수 없어요. 유네스코에다가. 뭐 미국도 하나, 아프리카에 있던 나미비아도 하나, 국가가 강하고 작고 관계없이 무조건 한 나라에 하나씩밖에 신청 못해요. 요즘은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너무 서로 하려고 경쟁심에서 그 세 나라는 2년에 한 개씩만 해라.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거예요. 세계유산이. 저는 공주대 교수 시절에 15년 동안 노력해서 백제 역사유적지구, 백제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8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58개 유적을 조사해서 잠정 목록에 들어갈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4번째로 근대 기독교 선교 기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유산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제 한 100발짝이라면 한 5발짝 정도 오는 겁니다. 5발짝 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틀림없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이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데 물이 그친 다음에 법궤를 메고 지나간 게 아니라 물이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 강물에 잠궜을 때 그때 물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엄청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이런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마 홍해 갈라지는 일보다는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를 빼놓고 해? 이런 사람 있으시면 이렇게 중요하고 뜻깊은 일에 나를 어떻게 빼놓고 해? 그런 사람 있으시면 오늘 나눠준 그 회원 가입서에 한국선교유적연구 회원 가입서에 간단히 적어서 이렇게 내시면 함께 가는 배에 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선교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개신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짜인가요? 미국에 없고 캐나다에 없고 호주에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유럽에 있는 건 다 뭔데? 유럽에 있는 건 다 캐톨릭, 고딕 양식 교회들이에요. 개신교 유적이 세계유산 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정말 공주가 포함이 되면
공주는 진짜 세계 유산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백제 유적도 있지, 마곡사 산사도 있지, 뭐 일본 갔던 그 기록도 세계 유산이 기록 유산이 됐지, 기독교 유적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독교 세계 유산이 개신교 유적이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니까. 그 일에 나를 빼놓고 해? 그럴 수는 없지. 이런 분들은 거기다 적어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회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갈고,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